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지희입니다. 우리 분야로 자격증을 직접 만들어서 발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만의 전문 분야로 상담 자격증을 운영하고 싶은 개인 전문가, 회원들에게 공식 자격증을 발급하고 싶은 사단법인이나 협회, 교육과정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연계하고 싶은 교육기관까지.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정보가 흩어져 있고 직접 신청했다가 반려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자격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민간 자격이 뭔지, 등록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서류 작성에서 어디서 실수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국가 자격이냐 민간 자격이냐를 먼저 묻습니다. 한국의 자격 체계는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가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개별 법령에 따라 정부 부처 또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발급하는 자격입니다. 산업기사, 기사, 기능사 같은 국가기술 자격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민간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설하고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 자격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 민간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입니다. 등록 민간 자격은 민간이 자격을 신설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것이고, 공인 민간 자격은 등록된 자격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공인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등록이 됐다고 해서 자격의 품질을 국가가 보증하거나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록은 이 자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행정청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등록 없이 자격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공인민간 자격은 전체 등록 자격의 0.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신청자가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고 1년 이상 시행하면서 3회 이상 자격검정 실적도 있어야 하는데, 무엇보다 공인 신청 자체가 매년 1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공고를 낼 때만 가능합니다. 현 시점 공인을 받은 민간 자격은 단 98개, 운영기관은 6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처음 자격증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공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먼저 등록을 마친 후 일정 기간 운영해서 실적을 쌓은 다음 상당한 준비를 하고 공인 공고가 나오면 신청하는 게 순서입니다. 따라서 둘의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등록은 이 자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 공인은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처음 시작 단계인 등록 민간 자격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격증을 만들고 싶다고 할 때 가장 현실적으로 밟을 수 있는 경로가 바로 등록 민간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자격 등록을 하는 기관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보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 실감이 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자격 종목은 6만 5천 개가 넘고 운영기관도 1만 8천 개가 넘습니다. 2008년 처음 통계를 냈을 때는 겨우 수백 개 수준이었으니 2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진 셈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매년 6천 개 이상이 새로 생기고 동시에 2천 개 이상이 문을 닫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유사한 자격 명칭이 넘쳐나기 때문에 내 자격증의 명칭과 직무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등록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민간 자격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자격 등록은 법인, 개인 사업자, 단체, 그리고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청 자체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자격증을 실제로 발급하고 운영하려면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신청 전에 먼저 사업자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자격기본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성년 후견인이거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격 관련 범죄 전력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신청식입니다. 민간 자격 등록 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만 접수됩니다. 21일이 되면 접수가 닫히고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 후 3개월 이내가 법정 기간이고 실무상 4개월 소요됩니다. 주무부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 보완이 요청되거나 소관부처 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역사 내에서 최소 5개월 전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먼저 시스템 회원 가입 단계, 그 다음이 신규 등록 신청 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가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파일로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 공통으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업로드해야 하고, 개인이나 미등기 단체라면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는 지운 뒤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 유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법인기관만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올라있는 대표자를 제외한 모든 등기 임원이 자격기본법 제18조의 결격사유인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협회나 사단법인처럼 이사진이 많은 경우 임원 한 명이라도 누락되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검정시설과 장비를 포함한 재산의 권리관계 증빙 서류도 회원가입 단계에서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소유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 무상사용시 당사자 간 협약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이어서 신규 등록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절차가 있는데요. 개인이나 단체는 동의함을 누르면 됩니다. 다만 법인 신청자의 경우 이미 회원가입 시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시스템 안내에 따라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열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하남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신규 등록 신청 단계의 핵심 제출 서류는 민간자격 관리 운영 규정입니다.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느냐에 따라 처리 속도와 승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즉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을 통해 교육을 병행한다면 해당 시설의 등록증이나 신고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 등록증,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이 없으면 이 서류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민간 자격 등록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에 관해서는 아래 설명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관리 운영 규정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5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격의 명칭, 종목, 등급, 직무 내용입니다. 자격 취득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심리적 도움을 제공한다처럼 모호하게 적으면 주무부처가 소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완 요청이 옵니다. 직무 내용이 명확해야 주무부처도 정해지고 금지 분야 해당 여부도 판단됩니다. 자격의 검정 기준, 검정 과목, 검정 방법, 응시 자격이 필수입니다. 어떤 시험으로 평가하는지, 과목과 합격 기준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주는 방식이라면 검정 정보 대신 교육훈련 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으로 규정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 검정 또는 교육훈련 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력 현황, 관리 운영 조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까지 3가지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로 반려를 받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운영 규정입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되거나 직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검정 방법이 부적절하면 한 번에 통과가 안 됩니다. 규정 하나를 제대로 쓰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정 요청이 오면 처리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따라서 민간 자격 등록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규정을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두면 이 단계에서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자격 명칭과 직무 내용입니다. 국가 자격이나 국가 공인 자격과 동일한 명칭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데 사회복지사, 간호사, 약사 같은 명칭은 등록 자체가 불가하며 이는 시스템 신청 단계에서도 명칭 동일 여부 확인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칭이 문제없더라도 자격기본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분야, 즉 의료 행위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의 직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역시 등록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있는 주무부처별 민간자격 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항 공고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처리 절차를 한 흐름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청서와 관리, 운영 규정 등 서류를 갖춰서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이때 내 자격증의 직무 내용에 맞는 소관 주무부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접수가 끝나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서류 누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소관 주무부처로 서류가 넘어가서 주무부처에서는 금지 분야 해당 여부와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동시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결격사유 조회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 모든 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주무부처의 회신이 오면 마침내 등록이 승인됩니다. 이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를 받으시면 납부를 확인한 뒤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참고로 현 시점 등록면허세는 사무실 소재지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인구 50만 이상 시는 4,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구는 12,000원입니다. 여기서 실무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부처 선정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 자격의 직무 내용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잘못 판단하면 해당 부처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라며 다른 부처로 서류를 이송해버리거나 교육부로 넘겨져 민간자격 등록관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처리 기간이 몇 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자격의 직무 내용이 어느 부처 소관인지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파악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직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지도 분야라면 자격 취득자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도구를 사용해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지 눈에 그려지듯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주무부처의 판단이 쉬워져서 처리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등록 후 광고를 할 때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표시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민간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 자격이 아닙니다. 라는 문구는 기본입니다. 또한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과 항목별 세부 내역, 즉 교육비와 응시료, 자격증 발급비 등을 표시해야 하고 환불 기준과 절차, 그리고 관리자의 전화번호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이메일, 문자, 인쇄물까지 모든 매체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어기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광고를 제작할 때 이 4가지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복잡한 걸 진짜 혼자 다 챙겨야 하나? 이 고민이 사실 많은 분들이 행정사를 찾아오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 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도 이러한 행정신청 대리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표현을 써야 서류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통과되는지, 어떤 부처로 신청해야 이송에 따른 지연 없이 빠르게 심사받는지, 어떤 명칭이 금지 대상에 해당해 거부될 위험이 있는지는 다수의 등록 경험이 쌓여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서 신청하셨다가 끝없는 보완 요청을 받거나 부처 간 핑퐁으로 심사가 하염없이 길어지고 결국 반려까지 받게 된다면 계획하셨던 자격증 사업 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처음 자격을 등록하신 분들은 이후 운영하시면서 자격 내용의 변경 등록이나 갱신이 필요할 때 다시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민간 자격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서류 하나, 명칭 하나, 직무 내용 표현 하나 때문에 몇 달을 다시 기다리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기관에서 원하시는 민간 자격 등록 이후 HRD 내 국비지원 훈련기관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행정사가 직접 전하는 행정정보를 무료로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